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요즘 보도를 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언론이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빌어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려면 시장 통해서 배추 장사를 하거나 순댓국 장사를 하는 게 낫지. 먹고 살라고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했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어제 한 언론은 역대 청문회에서 인준 동의안이 채택되지도 않은 사람이 34명인데 그 중에 31명이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러니 이번에 임명을 하는 게 무슨 문제 있냐. 국회가 동의하든 안 하든 하면 되는 거다. 그런 논리를 내서 숫자까지 써서 개발해 주는 사람.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자의 그 여성을 비하하는, 여성 비하지요. 자유한국당 의원 누군가가 장관을 하겠다고 지명이 되었는데 안경환이 쓴 그 남성에 관한 그 책 같은 내용을 써서 여자의 셈이 어쩌고 저쩌고 했더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성누리당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청문회 할 것도 없이 끝나버렸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회개한 옹호를 해주는 사람들의 말들을 소개하면서 그것도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학자라는 사람들이 안경환의 책에 써 있는 여성에 대한 시각이 문제가 없고 그는 평소에 여자를 위해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옹호를 해줍니다. 이 정권은 어째 그리 치어리더들이 많은지 문제되는 쓰레기 하나 놓으면 그 쓰레기를 갖다가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도록 해주는 세력들이 곧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쓰레기 아님을 보정한다. 쓰레기 아닌 보정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 그런 언론이 어제 또 뻥을 칩니다. 한미 첫 정상회담이 29일, 30일 날짜 잡혔는데 사드가 돌발 의제로 나올 변수가 있다. 자, 이 뻥이 오늘 아침에 바로 깨졌습니다. 어제 이걸 왜 뻥이라고 하면요. 공식 의제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강화지만은 문제는 사드 배치라든가 한미 FTA라든가 이런 문제가 민감한 해난이 돌발적으로 나올 경우가 있다라는 걸 대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좀 도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미국에서 이 와중에 사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제 같은 필부도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용이가 무슨 사드는 다르지 않는다 어쩐다 했을 때 제가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 언론은 사드는 의제에 없겠지만은 돌발 변수로 튀어나올 수 있다. 한미 FTA 재협상도 그렇다. 두 가지 다요. 의제에 들어갑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의제를 조율하는 한국 측, 어제 뭐 CNN인가 국무부 차관이 와서 의제 조율해서 무슨 화기애애한 것처럼 이야기 되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이라 흔히 우리가 양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겉으로 노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외교관들은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요. 그냥 우회적으로 외교적 수사로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달인이 되어 있는데 그 외교적 수사를 마치 지 뜻을 관철시키냐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언론에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의 대부분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딸랑이들의 행태입니다. 자, 역대 한미 정상회담 중에 가장 빨리 잡힌 이번 회담에서 사드 배치와 한미 FTA 같은 민감한 현안이 협상 테이블에 안 오른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의제로서는 올라 있지 않다라는 걸 가정하고 돌발적으로
트럼프나 미국 측에서 의제에 없었던 것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말 사드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돌발적인 발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조율되지 않은 이 사드 같은 아젠다를 갑자기 꺼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상견례 차원의 첫 회담인 만큼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한 뒤 민감한 이슈는 나중에로 넘기는 게 낫다. 이따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전문가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기대와 한국 언론의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는 발언이 조금 전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방미했을 때 사드를 논의하겠다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거는 그냥 청문회가 아니라 국방 예산과 관련되는 이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우려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가서 이 말을 했고, 이 의회 내용은 중계도 되는데, 그렇다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 공개적으로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주요 의제가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국 정부는 미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들이 인정하기 싫은 것은 애써 외면하는 그런 데 지금 익숙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왔다 간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가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뒤에 그 자리에서 이 1조 3천억짜리 무기가 한국의 입장에는 그냥 생기는 건데 한국이 그걸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딕 더빈 이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가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1조 3천억짜리가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거다. 그거 돈을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쓸 거다라고 했던 말을 밖에 나와서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 분명히 했다고 말을 했는데, 청와대는 이런 내용의 말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하루 지나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는 딕 더빈 의원을 그 언론사의 미국 특파원이 면담을 해서 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드 논란을 전해들은 미국의 동료 의원들이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왜 한국을 보호하는 우리 군대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가? 이렇게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빈 의원은 문 대통령 면담 후에 청와대를 나올 때 주한미군의 안전이 걱정돼서 상당히 기분이 상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한다라고 해서 무척 놀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 실장은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고, 주한미군한테 진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한국의 환경 관련 법을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딕 더빈 상원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이 한국에 왜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국 때문에 있냐 한국 때문에 있냐라는 질문을 한국 대통령 앞에 미국 상원의 원내 총무가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딕 더빈 의원은 누군가가 1조 3천억짜리 방어 시스템을 나한테 준다 하면
나는 고맙다라고 말할 건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토론을 해봐야 되겠다. 나중에 받겠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다. 한국에서 이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러면서 만일 한국이 사드를 거절한다면 미국은 돈을 다른 데 쓸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국의 상원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지연 결정이 우려스럽다라는 수잔 콜린스 공화당 상원 의원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사드 문제를 곧 진전시킬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알다시피 한국 대통령이 곧 미국을 방문하고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국은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당시 발언이 사드 배치 지연에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지만은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사드 체계나 이미 설치된 발사대 2기를 철회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미국에 정상회담하러 오면 우리는 거기서 이거 매듭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의제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핵심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답을 분질러서 받겠다는 겁니다. 예스나 노냐를.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는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더 힐 잡지는 사드 체계는 이미 한국에 반입됐지만 발사드 4개의 배치는 지연되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됨에 따라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드를 지난 3월달에 한국에 들여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 대통령이 사드 보고서 누락을 계기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미국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안보 결정에 대해 국회 절차를 거치게 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딕더빈 아까 말씀드린 상원 원내총무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지불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여기에 미국 언론들이 한국이 중국 손을 들어줬다라면서 한미 동맹에 지금 균열이 생겨가고 있다라고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는 청와대의 이 외교 안보의 헤드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동맹 차원의 약속을 바꿀 의도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논란이 잠재워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드 논란이 제2의 ABM, NMD 파동으로 비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러 정상회담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조약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는데 이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즉 당시 러시아가 주장하는 ABM이라는 탄도미사일 방어 조약과 미국이 끌고 가고 있는 국가미사일 방어 체제, 이 두 체제에 대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대중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반대되는 미사일 조약을 이렇게 주도하는 푸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중심의 국가미사일 방어체제 NMD에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러시아의 편에 섰다고 일제히 보도했고 러시아 언론은 푸틴의 외교 승리라고 보도했고 김대중 정부는
ABM 조약 지지와 NMD 반대는 벨기에라고 진화에 나섰지만은 당시 외교장관이 애꿎게 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고, 당시 미국은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유명한 주미공사를 불러내 항의까지 했고, 그래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회담은 매우 냉랭하게 끝나버렸고, 김대중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매우 자의적으로, 한마디로 뭐가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들이 지금 사드를 의제해서 뺐니, 미국 보고 사드에 대해서는 배치하겠다고 우리가 입으로 말만 하고 실제 지연은 뒤로 빼고, 어제 누가 물었습니다. 전략적 모성을 사드에 갖고 가는 것은 한마디로 엄청난 화를 자초하는 부분입니다. 전략적 모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명확하게 답을 하면 손해를 보는 문제에서 전략적 모성이었습니다. 사드가 배치 논의가 시작이 되어서 배치 발표를 할 때까지는 전략적 모성이 있을 수 있겠죠.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지, 어디에 배치할 건지, 얼마만큼 진전이 되었는지를 밝힐 수 없다. 근데 사드 배치 발표를 하고 난 뒤부터 그러면 이제 배치하면 되는데, 그 배치를 놓고 장난을 치면서 그걸 전략적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략적 모성이 아니라 앞에 한 말 다르고 뒤에 한 말 다른, 자기의 말을 그때그때 번복하면서 말 바꾸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모성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는 그야말로 한번 된통 당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당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하나 묻고 싶은 부분이요. 전시작전권 이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면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엊그제 한미연합사를 방문해서 We go together를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도 그 공약을 주장하고 있고 머지않아 미국 측에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으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자면서 공약이고 소신이면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이거는 사드는 말이라도 장난을 좀 쳤지만은 한미연합사 해체 부분, 전시작전권 전환 부분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이 주장하고 있는데, 한미연합사에 가서 어떻게 위고 투게더라고 합니까? 위일 디보스라고 해야죠. 이 정권 전반에 걸쳐서요, 이렇게 여기 가서 말 다르게 하고 저기 가서 다르게 하고 하루아침에 말 바꾸고 그 다음에 외국과 이야기한 말을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발표하고, 지금 그런 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드가 의제에서 빠졌다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 얼마나 뻥이었는가 하는 것이 여지없이 메티스 발언으로 드러난 겁니다. 자, 제 말이 지금까지 뭐가 틀렸습니까? 미국이 100% 사드를 의제로 놓고 제1 의제를 갖고 이야기할 거고,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9월까지 미국은 사드 배치 완료해라고 애초 약속대로 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뭐라고 또 대답을 할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해서 화기애애하게 끝날 수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사드 때문에 자기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추궁당하는 처지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